밤만 되면 깨어나는 박물관 속 유산들의 은밀한 토크쇼. 역사는 지루하다는 당신의 편견을 박살낼 희로애락과 함께하는 이야기. 박물관이 살아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학우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의 안내인 박혜진입니다. 날씨가 청명해서 그런지 뭐래도 기분이 좋은 하루인데요. 3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라 그럴까요? 뭔가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3월 돌려내라고 하고 싶지만 따질 대상은 있지도 않으니 남은 오늘을 최대한 더 행복하게 보내는 수밖에 없겠지요. 좋은 날씨인 만큼 오늘은 조금 더 신나고 특별한 주제로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 세계의 이색적인 박물관 소개입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긴 역사의 명맥을 드러내는 박물관도 있지만 정말 신박하고 특별한 박물관도 존재하는 법이죠. 너무 다양하고 많은 탓에 다 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해볼까요? 박살, 그 네 번째 전시관,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처음으로 소개할 이색박물관은 바로 2002년 7월에 개관된 미국의 국제 스파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이름만 봐서는 도대체 뭘 전시하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실제 간첩 및 첩보 활동에 쓰였던 다양한 물건과 자료를 전시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뭔가 잔뜩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박물관의 관장 역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바로 35년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요원으로 활동했던 피터 어니스트거든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활동하던 요원이 스파이 박물관의 관장이라니. 박물관 속에 비밀스러운 기운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간첩과 첩보 활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국제 스파이 박물관은 단순히 관람만 하는 곳이 아닌데요. 관람객의 스파이 자질을 체크하는 스파이 학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암호 해독 경쟁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칠 수는 없다. 관람객이 도난당한 핵무기를 직접 찾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재미가 2배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좀 민첩한 것 같다,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싶다 싶으신 분께 최적의 박물관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스파이 활동에 직접 사용된 실제 물건을 관람하는 것일 텐데요.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개 배설물에 숨긴 정보 수집 발송기와 암살을 위한 립스틱 권총, 독침을 발사하는 우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만 보던 구두 뒤축을 사용한 도청기도 있다고 하니 과몰입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인기 있는 박물관이라 매진이 될 수 있으므로 티켓은 꼭 미리 예약하고 가세요.
두 번째로 갈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꽤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라멘을 꼽고 싶은데요. 일본에는 라멘에 너무 진심인 나머지 무려 라멘 박물관까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신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은 이름처럼 신요코하마에 위치한 박물관입니다. 정말 일본 라멘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의 라멘이 보급되고 대중화되어 라멘집이 엄청나게 생기던 그 시절을 그대로 재현해둔 거리가 이 박물관의 핵심 볼거리입니다. 정말 많은 라멘 가게들이 박물관 내에 위치해 있어 구경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가장 맛있다고 여겨지는 라멘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의 모든 라멘이 존재한다는 명성만큼 메뉴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은 정말 모든 라멘을 소개하는 만큼 전 세계의 이색라면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무려 한국의 정말 매운 라면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구경하실 때 반가움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박물관 역시 관광객들과 주변 거주민들로 인해 인파가 몰릴 수도 있으므로 식사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가거나 조금 늦게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나저나 저 박물관을 소개하는데 배고파지는 거 정상인가요? 세 번째로 소개할 박물관은 크로아티아에 위치한 박물관입니다. 바로 2010년에 개관한 자그레브 실현 박물관인데요. 실현 박물관이라니 도대체 뭘 전시하는 박물관인지 스파이 박물관보다 가늠이 안 갑니다. 사실 실현 박물관이라는 말 그대로 실현한 사람들의 물건을 전시한 박물관인데요. 4년의 긴 연애 끝에 헤어진 한 영화 제작자와 화가 커플이 그들의 관계 사이에서 남은 물건들을 처분할 방법을 고민하다 떠올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깨어진 관계, 즉 실연을 나타내는 모든 물건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누군가와 이별한 이들이 기증한 물건을 모아 개관되었습니다. 몇백 년의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도 사람 간의 수많은 감정이 응축된 물건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니 생각보다 더 묘한 감상을 이끌어내는 것 같네요. 자그레브 실현 박물관에는 단순히 애인 관계였던 이들의 증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짝사랑 대상, 나와 나를 억압하던 무언가의 이별을 상징하는 물건 역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고무장갑, 배낭, 인형 등 전시된 물건들은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도리어 더 많은 감상이 들곤 합니다. 정말 인상 깊은 물건이 많은데 딱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이 박물관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대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은 22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친구들이 부모의 집 문에 남긴 온갖 작별 인사와 사랑을 품고 있죠. 친구와 친구 간의 헤어짐, 그리고 부모와 아들 간의 헤어짐. 이 문에 적힌 사랑은 단순히 헤어졌다고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휘파람 소리 귀에 맴도는 시간
웅크려 앉은 내게 기억이 말을 건네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음을 또 넘기고 그 다음이 다시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거 모두 해봤는데 하룻밤을 꼬박 넘기며 나도 어딘가에서 뜨겁게 칠해지고 머물다간 그 사람의 새벽을 만들래 기억 어딘가에서 또 작게 남은 채로 아침이 밝기 전까지 이런 모습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알아 난 여전히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음을 또 넘기고 그 다음이 다시 찾아올 때 무너져 버릴 거야 나도 어딘가에서 다음으로 소개할 박물관은 조금 더 특별한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이라 하면 보통 실내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편견을 아주 박살내주는 칸쿤 무사 수중박물관입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정말로 물속에 있는데요. 잠수 장비를 착용해야만 방문할 수 있으며 수중에 전시된 수많은 조각상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각상들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은근 기묘하고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조각상의 모델은 바로 인근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닷속에 머리를 박고 있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어 관람객에게 보다 색다른 감성을 선물하죠. 칸쿤 무사 수중박물관은 제임스 테일러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휴양지로 알려진 만큼 칸쿤의 푸른 바다는 어느덧 그 건강을 잃기 시작했는데요. 사라져버린 산호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임스는 수중박물관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자연에 의해 자연적으로 산호초가 만들어지는 예술품을 창조했다니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지금도 500여 개의 조각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산호초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제작자의 의도 그대로 자연과 함께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색박물관은 바로 한국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와보랑께 박물관입니다. 이름부터 구수함이 잔뜩 느껴지죠? 이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은 현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16세기 조선에 7년간 머물렀던 네덜란드 선원 하멜 일행과 연관된 물건, 그리고 민속 생활용품 약 3,000점과 전국 최초로 사투리를 전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보랑께 박물관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전시품의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골 마을에서 올곧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점도 큰 몫을 하죠. 농촌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다양한 시와 그림까지 감상할 수 있다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네요. 중2 때까진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은 널
오늘의 네 번째 박살 다들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박물관으로 가득 차 있죠. 내가 경험한 박물관보다 경험하지 못한 박물관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낄 때마다 단전에서부터 기묘한 행복이 피어오르곤 하는데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함께하다 보니 조금밖에 소개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이색적인 박물관 소개는 언젠가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니 그때도 꼭 함께해주세요. 그럼 수요일 저녁의 박살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꽃이 만개한 4월에 또 만나요. 저녁 꼭 챙겨 드세요. 모두 안녕. 지금까지 제작 조혜성, 기술 안인영, 진행의 박혜진이었습니다.